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미우리 대 니오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미는 포스터 그리핀이 시즌 우승 도전에 나섭니다. 27일 한신 원정에서 6.2이닝 4안타 4볼넷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그리핀은 불펜의 부진이 아쉬운 패배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좌완 에이스 역할은 확실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도 호투를 이어갈 가능성은 꽤 높은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스즈키 케냐 상대로 카지타니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요미우리의 타선은 11개의 안타와 1개의 볼넷을 얻고도 너무나도 비경제적인 야구를 한 바 있습니다. 256회 중 한 번이라도 기회를 살렸다면 허무한 패배는 당하지 않았을 듯 2이닝 동안 2개의 홈런을 허용한 헤이나이 류타는 역시 실패한 1라운더의 길을 밟는 것 같습니다. 니오넴은 이토 히로미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26일 라쿠텐 원정에서 7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토는 8회 말에 얻어맞은 2점 홈런이 그대로 승부를 갈라버린 바 있습니다. 묘하게 교류전과도 그다지 궁합이 좋지 않은 편인데 동구장 낮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일단 7이닝 3실점 정도를 생각해두는 게 좋을 정도죠. 전날 경기에서 요코가와와 헤이나이를 무너뜨리면서 홈런 3발 포함 8점을 올린 니포넴의 타선은 정말 오래간만에 타선이 대폭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홈런 1개 포함 3타점을 올린 아리엘 마르티네즈는 그야말로 최고의 하루였을 듯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동점 상황만 아니면 기대를 걸어볼만 합니다. 전날 경기는 요미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경기를 넘겨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코가와와 비교해서 포스터 그리핀은 훨씬 더 위력적인 투수고 이번 경기에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레벨입니다. 물론 이토의 투구는 최근 들어서 나쁘지 않지만 교류전 투구가 좋다고 하기 어렵고 퍼시픽에서 잘 던지던 투수들이 교류전에서 고전하는 경우는 많은 편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야쿠르트 대 라쿠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쿠는 딜란 피터즈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27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패배를 당했던 피터즈는 타선과 불펜 모두에게 일명억가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홈 경기에서도 충분히 호투를 해낼 수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아사무라와 프랑코를 잘 막아낸다면 쾌투가 가능할 듯 목요일 경기에서 카토 타카유키를 무너뜨리면서 무라카미 무네타카의 2점 홈런 포함 5점을 득점한 야쿠르트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공격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카토를 공략했다는 건 하야카와 상대로도 꽤 승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일단 불펜의 휴식이 보장된 건 다행스럽습니다. 라쿠텐의 하야카와 타카이사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24일 오릭스와 호토모토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하야카와는 작년과 다르게 좋은 초반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작년 야쿠르트 상대로 교류전에서 홈에서 4.2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DeNA의 투수진 상대로 3점을 올리는데 그친 라쿠텐의 타선은 그나마 2점도 10점차 상황에서 올린 의미 없는 득점이라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도 결국 아사무라와 프랑코의 투맨쇼에 기대야 하는 상황. 이 팀의 불펜은 휴식보다 확실한 보직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양 팀 모두 비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쿠텐이 하야카와를 계속 밀어붙이는 건 그만큼 하야카와의 투구를 믿을 수 있고 다른 투수가 부족하다는 의미지만 카토를 무너뜨린 야쿠르트 타선이라면 하야카와 상대로도 꽤 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라쿠텐 입장에선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비로 인해 코자와가 피터즈로 바뀐 게 최악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대 세이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코하마는 트레버 바우어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27일 주니치 원정에서 6이닝 7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바우어는 호소카와 세이야에게 이발의 홈런을 허용한 게 아쉬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일단 이전보다 투구 내용은 좋아졌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할 듯 목요일 경기에서 라쿠텐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세키네의 쐐기 2점 홈런 포함 11점을 올린 DeNA의 타선은 말 그대로 혈이 뚫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키 슈거의 4안타 활약은 교류전 내내 지속될 수 있는 부분. 일단 불펜전으로 가면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이브는 타카하시 코나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27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3실점 완투패를 당한 타카하시는 모리토모야 한 명을 못 막아서 아쉬운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중 3번이나 득점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이 문제가 터질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이토 마사시를 무너뜨리면서 카와고에 쐐기 2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세이브의 타선은 과연 원정에서 타선이 터져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가젤만보다 어쩌면 바우어 공략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를 잘 버텨준 불펜은 이 휴식이 고마울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던 상황이지만 요코하마로선 전날 경기 취소가 많이 아쉬울 것입니다. 마츠모토에 비하면 타카하시 공략이 훨씬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 결국 바우어가 얼마나 버텨주느냐지만 교류전의 접근법을 고려한다면 센트럴리그보다 오히려 바우어는 퍼시픽리그 팀들이 상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뀐 투구법은 판테린, 돔에서 통했을지 몰라도 여긴 하마스타, 선발에서 앞선 세이보 라이온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주니치 대 오릭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니치는 마츠바 타카히로가 오래간만에 친정팀 사냥에 나섭니다. 27일 요코하마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마츠바는 예년과 다르게 홈 경기 파괴력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작년 교류전의 사나이라고 불릴 만큼 교류전 투구 내용은 좋은 편이었는데 일단 목표는 5이닝을 잘 버티는 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릭스의 투수진 상대로 무수한 찬스를 놓치면서 2점에 그친 주니치의 타선은 역시 원정만큼의 파괴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외인 타자들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큽니다. 그래도 불펜이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건 최대의 소득일지도 모릅니다. 오릭스는 야마사키 사치야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27일 세이버 원정에서 8이닝 7안타 무실점의 쾌투로 승리를 거둔 야마사키는 앞선 3경기 부진을 극복해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낮 경기에 강점이 있고 작년 교류전에서도 한신을 제외한 요미우리와 요코 상대로 원정에서 7이닝 1실점 쾌투를 해냈음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기대를 해볼 여지는 많은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가사와라 신노스페 상대로 3회 초 올린 한 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주니치의 타선은 주니치의 투수진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 게 결국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오가사와라보다 마츠바 쪽이 공략은 더 편할 듯 2번의 말로 위기 끝에 마지막을 버티지 못한 불펜은 동점 상황에서 버티는 게 영 마뜩지 않아 보입니다. 오가사와라와 야마오카의 투수전은 훌륭했고 결과는 한 점차 승부였습니다. 전날에 비하면 이번 경기의 선발은 조금 무게감이 낮은 느낌이 있는 편. 그러나 마츠바는 이닝 소화도, 위력도 오가사와라보다 떨어지는 반면 야마사키의 투구는 센트럴리그 상대로 통할 수 있는 투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주니치는 좌타자가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타선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히로시마 대 소프트뱅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모리시타 마사토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27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모리시타는 늦게 시즌을 시작한 만큼 훌륭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작년 교류전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5.2이닝 9실점 패배를 당하는 등 유독 교류전 투구 내용이 좋지 않았는데 그때는 원정이고 이번엔 홈이라는 점이 다르다. 전날 경기에서 반도 6호에게 막혀 있다가 6회 말 터진 라이언 맥브룸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히로시마의 타선은 이번 교류전에서도 타격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찬스에서 결정력 부족이 전날의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토네 치아키가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동점 상황에서 잘 버텨주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소뱅은 이시카와 슈타가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27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4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이시카와는 무려 7개의 사사구를 허용하는 등 엄청난 제구난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낮 경기에서 제구난이 종종 터지고 있는 편인데 작년 야외구장에서의 교류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고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히로시마의 불펜을 무너뜨리면서 야나기타, 유키의 쐐기 홈런 포함 5점을 득점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이 파괴력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전날 토코다에게 은근히 고전했다는 건 모리시타 상대로도 고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그래도 와다의 부상 이후 불펜이 제 몫을 해낸 건 반가운 부분입니다. 와다 추유 시의 긴급 강판은 양 팀에게 모두 상정 외의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의 호투 덕분에 오히려 소프트뱅크에겐 행운으로 다가온 상황. 그러나 최근 소프트뱅크는 불펜 소모도가 너무 높은 편이고 이시카와는 제구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다. 물론 작년 모리시타가 소프트뱅크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그때는 원정이었고 이번엔 홈입니다. 마지막 6번째 경기는 한신 대 지바롯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신은 오타케 코타로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27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타케는 그야말로 룰 오트레프트의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치바 롯데 상대로 도쿄돔에서 4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호시엔에선 이야기가 다를 것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미야가와와 히라이 상대로 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한신의 타선은 완봉패 이후 2경기 연속 부진한 징크스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차라리 우천 취소는 한신의 타선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펜의 휴식은 확실히 이번 시리즈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듯. 지바 롯데는 타네이치 아츠키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7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타네이치는 홈런 1발에 무너지는 등 전체적으로 대단히 좋지 않은 투구 내용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일단 야외 구장에 강점이 있고 한신 상대로 4년 전에 호투를 한 경험은 있지만 문제는 데뷔 후 단 한 번도甲子園에서 등판한 경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치바 롯데의 타선은 교류전 타격이 엉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게다가 조조 마린에서 부진했다는 점은甲子園에서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와무라 히로카즈의 부진은 불펜 운용에 주름을 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일 듯. 양 팀 모두 교류전의 출발이 대단히 좋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분위기를 바꾸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결정되는 상황. 물론 오타케가 작년 치바 롯데 상대로 부진하긴 했지만甲子園을 완벽하게 적응하는 투구를 보여주고 있고 타네이치는 직전 경기의 부진이 불안함을 안깁니다. 무엇보다 타네이치는 데뷔 후 이번甲子園등판이 처음인데 이런 경우 고정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